안녕하십니까. 드라마 보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종영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그의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로 돌아왔고요. 오늘은 그의 우리는 1, 2, 3, 4회 위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또 다른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응051 모임 지기이자 진행을 맡고 있는 우피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성함 하셔도 되고 그냥 닉네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에서 온 리버입니다. 네, 리버님. 네, 반갑습니다. 사상구 주민 유빈스타입니다. 네, 유빈스타님. 반갑습니다. 자, 그의 우리는 드라마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상당히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저희도 좀 주접을 떨어보고자 빠르게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마가 총 16회짜리인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1, 2, 3, 4회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드라마의 초반부 위주로 얘기를 하고 초반부 얘기하면서 조금 파생되는 얘기들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1회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 일단 부제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 예요. 그래서 시작이 이제 여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크게 인트로와 사건 1, 사건 2 그리고 에필로그 요 정도로 항상 진행이 돼서 1회의 인트로 부분부터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1회 인트로는 일단은 고등학교 시절 이제 주인공인 응과 영수의 다큐 촬영이 시작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고 둘의 학교 시절 첫 만남부터 응의 이제 부모님이 등장을 하고 가정 환경이 등장을 하고 찍으면서 막 치고받고 하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2020년 현재 이제 다큐멘터리가 역주행을 하는 걸로 2021년인가요, 현재가? 21년이었던 것 같은데. 21년이에요? 아무튼 현재의 이제 다큐멘터리가 역주행은 20년이에요. 20년에 해서 다시 찍는 거 21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주행을 하면서 이제 인트로가 끝나게 되는데 일단 인트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를 좀 했던 게 청춘물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학생 시절이 나오는 드라마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초여름의 파릇파릇함. 교복은 항상 우리 하복을 입어줘야 되고. 맞아요. 물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물. 소나기가 나거나 아니면 수도가. 맞아. 수도가에서 물장난을 꼭 쳐야 돼요. 장면 꼭 나와야 돼요. 응칠 때부터 나온 유서 깊은 장면. 네. 그러니까 약간 남학생이 약간 축구하고 물 마시거나. 맞아. 그 명장면. 수도꼭지에 반드시 입을 대고 먹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뒤집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수도꼭지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거나. 네. 또 그래서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에 무슨 사건이 무조건 벌어진다. 맞아요. 소나기에 하복 셔츠를 벗어서 반드시 이렇게 쓰고 가야 돼. 너에게 난 클리셰. 네, 맞아요. 그런 클리셰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재의 드라마가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 지금 방영하고 있는 25, 21 드라마도 맞아요. 그렇고 거기서도 물장난하는 거 나옵니다. 맞아요. 물장난 치는 거 나오죠. 해보셨어요, 물장난? 수도가에서? 난고에서 그런 건 없죠. 혼나. 맞아. 일단 혼나고 우리는 이게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고와 요거로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더 적을 겁니다. 안타깝네요. 네, 누구나 가지지 못한 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해보고 싶다. 나도. 네. 싶어지니까 다시 드라마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을 하는데 이 입학식에서 이제 웅이는 연수를 처음 보게 됩니다. 근데 연수는 아니었죠. 네. 연수는 어디서 처음 봤나요?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너 몇 등해? 이렇게 보니까 웅이가 책 많이 읽는 학생 1등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 연수가 맞아. 이 경쟁심에 찾아가요. 친구를 찾아가서 너 몇 등 하냐? 256등. 그러니까 도서 대여 권수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찍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 약간 한 달인데 100단위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현실적이었어요. 왜냐면 도서 대출 많이 하는 애들 공부를 잘 못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면은
문과 쪽으로는 잘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닌가? 그 학교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책 보는 거 좋아하는데. 또 대부분 만화책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니 만화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애독하는 사람인 거지. 웅이도 굉장히 애독이잖아요. 맞아. 공부는 안 하는데. 사실 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재능이긴 했어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읽으면서 막 연수가 그거 빨리 내놔 빨리 그러면서 막 하는 게 그거 진짜 전 어렵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19살짜리들이 저거를 이렇게 읽는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애독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아무튼 뭐 그런 장면들로 이제 둘의 첫 장면이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이러고 이제 그 타이틀이 떠요. 그 부제 타이틀이 뜨면서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새 인물 연수, 지웅, 웅의 현재가 이제 차례로 소개가 됩니다. 이 첫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 연수가 PT를 합니다. 그 장도율 맞아요. 팀장 앞에서 PT를 맞아요. 하는데 그 장도율 팀장이 그 연수와 같은 성격 쌓이고 사회성이 결핍된 사람으로 나오면서 자꾸 말을 굉장히 뚝뚝 끊어먹고 굉장히 띠껍게 PT를 심사를 하죠. 띠껍게 하다 보니까 연수가 그거에 좀 분기탱천해가지고 그 전혀 얘기가 되지 않은 고호 작가를 섭외할 수 있다고 냅다 지릅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연수의 현재가 나와요.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회사가 이제 작은 회사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선배인데 한 10년 선배인 10년 정도 선배인데 학교를 같이 다는 엄청난 선배와 함께 대표님으로 있고 그리고 회사의 식구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친한 언니인 소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연수의 집은 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이제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일단 회사 식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좀 기억에 남는 친구라든가 회사 식구들 중에서 저 회사 식구분들 중에서 대표님이 네. 너무 귀엽게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이런 대표님 있으면 귀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 같아도 약간 낄낄빠빠하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막 너무 무시당하고 막 뭐야 나도 끼워줘 막 이렇게 하는데 귀여우면서도 좀 짠했어요. 왜 이렇게 끼고 싶어 할까? 차라리 좀 따로 놀지 딴 데 가서 놀지 끼고 싶어 해서 괜히 무시당하고 근데 귀여웠다? 근데 또 그 회사 직원들이 다 귀여운 면들이 있는 맞아요. 신입 중에 그 여자 직원도 맞아요. 그렇고 윤상정 배우. 윤상정 배우예요. 이름 몰랐는데 그 배우님도 네. 되게 푼수 느낌 맞아요. 나게 연기를 하시는데 좀 귀여워. 사회초년생 느낌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회사 멤버들이 조금 굉장히 이상적인 작은 회사의 모습. 그러니까 맞아.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회사를 잘 운영하는 대표님과 그러니까 원래 작은 회사는 대표님이 사무실에 보이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돈을 따와야죠. 맞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훌륭한 대표님인 거예요.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부터 보이는 게 사실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죠. 그리고 회사 식구들도 굉장히 오순도순 잘 지내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뭔가 회사 내부의 그런 뭐 알력 싸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팀장인 연수를 굉장히 잘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능력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다. 맞아. 이상적인 회사가 아닌가. 네, 그런 맞아. 생각이 들고. 작은 회사를 다녀본 경험 없어. 정말 이상적인 곳이다. 정말. 네,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집단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자카야라는 이자카야를 응원하고 있는. 근데 되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예, 실제로 소리가 드라마 작가를 한 걸로 나오죠. 전직이 드라마 작가인 걸로 나와요. 맞아. 네, 그래서 그 가게 이름이 이자카야예요. 그 소리의 성이 인가요? 이소리겠네. 그렇죠. 네, 이소리. 소리 거기 뭐 성이 전혀 안 나오네요. 한 번도. 누구도 소리를 성으로 부르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 작가니까 이소리. 뭐 언니 소리. 거꾸로해도 이소리. 누나 이래 부르지. 네. 그래서 이 곡도 사실은 뭐 박신주 배우가 그 주인공 친구의 대가인데 너무 귀여워요. 저 진짜 좋아해요 이분. 주연인 작품도 한번 꼭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비중이 주연급이긴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안 나온 회차도 없었고. 네.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나옵니다. 예, 할머니는
전형적인 K 할머니, 기센 할머니. 예, 기가 센 손녀 바보 할머니로 나옵니다. 옆집 할머니랑 싸우고 다니는. 왜 그렇게 싸워, 연수가. 왜 그렇게 싸워. 난 할머니 닮은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연수가 이렇게 주변 인물이 소개가 되고, 지웅이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PD예요. 그래서 방송국 사람들이 나오는데 크게 3명이 나와요. 일단은 그 직속 후배인 채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속 선배인 그 박 PD, 이제 박동호 PD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박 PD가 고등학교 때 이 웅과 연수를 찍었던 그 PD죠. 그래서 맞아. 그거를 보고 이제 지웅이가 PD가 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되게 멋있다고 느껴가지고. 근데 멋있다기보다 되게 슬픈 사연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관찰자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공식적으로 관찰자가 될 수 있는 일을 택한 거죠. 왜냐하면 지웅이도 외로움이 가득한 인물이라서 관찰자로도 사람들 곁에 있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래서 휴면 다큐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 안 나오는 거 하려 하잖아요. 환경 다큐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직업을 잘 찾았네. 그렇죠. 또 능력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지웅이죠. PD로서. 왜냐하면 선을 넘지 않잖아요. 자기는 관찰자라는 역할을 그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계속 지키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방송국 식구들도 좀 얘기할 게 있을까요? 채란 씨. 채란 씨. 네. 채란 씨 이분도 약간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 지웅이한테 관심을 꾸준히 보이고 있어요. 뭐 고등학교 맞아. 네, 이야기 좀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이 동호 PD가 얘 고등학교 얘기 좀 해줄까 이렇게 하면은 쓱 가가지고 또 듣고 맞아요. 그리고 잘 쫓아다니고 이 지웅이를 맞아요. 지웅이랑 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박 선배인 박 PD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점점 닮아간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도 하고 지웅이도 그런 얘기 계속해요. 자꾸 닮아간다던 나 닮지 마라 이러면서. 사랑하면 닮는다는 게 이런 거겠죠.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채란이는 첫 등장부터 사실은 그런 낌새를 많이 풍기면서 나타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웅이한테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첫 대사가 그거였어요. 그 이제 박 PD가 물어봐요. 지웅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채란이가 그래요. 왜 그 지웅 선배 얘기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물어본다고. 아 맞아. 그 대사 있었어. 그거 네가 제일 잘하니까였나?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둘만 직속 몰라. 후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도 그거를 약간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지웅 선배의 넘버원이 나라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 사람.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꾸준히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나만큼 지웅 선배를 잘하는 사람은 없지. 사랑이네. 그렇죠.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지웅이만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바보. 지웅이도 몰랐던 건지 모른 척을 한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것 모르는 같은데. 건가? 주인공이 되어본 적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해준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이씨, 자존감 약한 바보. 근데 지웅이가 관찰자 입장인 것처럼 지웅이를 좋아하는 채란이 또 관찰자 입장으로 한다는 것도 되게 닮은 모습이네요. 관찰의 관찰. 액자의 액자 이런 느낌이네. 그리고 그 다큐를 찍으면서 일하는 것도 이제 지웅이가 메인 PD고 채란이가 이제 뭐 서브인데 사실상 팀을 나눠서 움직여요. 보면은 맞아. 지웅이가 보통 연수를 팔로우하고 채란이가 이제 웅이를 팔로우하는데 그 좀 뒤에 얘기긴 한데 채란이가 웅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걸 좀 어필을 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웅이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를. 근데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일을 같이 하니 실질적으로도 같이 하진 않아요. 팔로우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착갔던 캐릭터가 채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 채란이를 맡은 배우가 전혜원 배우인데 그 저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해서 처음 봤던 배우고 예. 그때 이제 그 주인공의 동생의 아내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어디서 봤는지 살짝 기억이 안 나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웅이의 현재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그냥 그 가게 앞에 평상에 누워 있을 거예요. 뭘 안 해요. 그냥 누워서 그냥 햇빛 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수 같아 보이는데 그 마지막 한 그게 1회 후반부쯤에 대궐 같은 작업실이 나오면서 맞아. 보고 얼마나 부자인 걸까? 맞아. 제 월세랬어. 월세라고 해도 보증금 물론 몇 이제 천일 것 같아. 그리고 집이 월세도 부자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그 집 다달이 목돈이 나간다 소린데 맞아. 돈을 잘 버니까. 알고 보면은 그 아버지한테 월세를 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 아버지 집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네. 왜냐면은 그 마을의 모든 식당을 그 웅이네가 다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림 작가인 거 알아요? 그림 그린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줄 아는데 그걸로 돈을 번다고 하고 생각은 안 해요. 몰라. 그러니까 웅이가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한 번도 웅이네 작업실에 오지 않아요. 맞아. 나는 그렇습니다. 웅이의 삶이 부럽다. 집이 너무 좋아요. 약간 백수인 듯 백수 아닌 듯 살고 싶다. 채소 가꾸면서. 웅이의 꿈은 항상 그거였잖아. 맞아요. 조용히 사는 거. 맞아요. 그냥 누워 있는 거. 물 흐르는 대로 조용히 사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서 맞아.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웅이의 작업실에 나오면서 이제 그 매니저이자 이제 학교 후배인 은호가 나옵니다. 예, 그 은호가 나오고 이 친구도 꽤나 감쪽 캐릭터로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이분 최근 설강화에 나왔었어요. 설강화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딱 보고 발견한 것은 고요의 바다에서 고요의 때. 바다. 첫타 때 허성태 배우와 함께 송지한 박사를 찾아가는 그 신입. 되게 짧은 등장인 거죠. 네, 근데 죽나요? 이분의 나오자마자? 아니요, 안 그건 죽어요? 아니고 그냥 찾아가는데 이분 대사도 있고 저는 이분의 그 딕션에서 좀 특이한 딕션에서 이 사람이다라고 딱 눈치를 챘거든요. 이 독특한 그만의 딕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또 페이스도 어찌 보면 못난 페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생겼어. 잘생겼죠. 맞아요. 약간 박서준님 느낌 좀 있고 그런 과. 네, 그런 과예요. 그런 과. 저는 맨 처음에 보고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 청춘 시대에 그 갑자기 극중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제일 그 바보 같은 애 있잖아요. 캐릭터 중에. 송지. 아니 말고 그 막내. 아. 네, 걔 남자친구. 인지 알았어요. 아. 네, 뭔지 알겠죠? 그 알겠... 느낌 있어. 그거 으라차차 와이키키 나오신 배우님. 그까진 모르겠고. 텐데. 아무튼 청춘 시대에서 뭐지? 이경? 아니 주인공 남자친구로 나온 주인공 학교 선배. 첫사랑.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맞아.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가요.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 성함이 안동구 맞아요. 배우님인데 아마 이분도 좀 이제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죠.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 작품에 나온 배우분들은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인물들 소개가 되고 이제 사건 2로 넘어가서 그 현재의 운과 연수가 다시 만나게끔 이제 스토리가 쌓아져 나가는데 일단은 그 이제 그 라이브 드로잉 쇼 때문에 구호 작가를 섭외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NJ가 등장을 합니다. NJ가 등장을 하는데 그 웅의 그림을 사면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처음에는 형성이 되는데 그 그림 구매자인데 연락이 잘 안 되니까 NJ가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얘 뭐지? 감히 나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 네, 집착해. 맞아요. 호기심을 느끼고 그리고 사실 거의 첫눈에 반한 설정이죠. 네. 그 미용실에 머리 해주는 분이 예 어떻게 생겼어? 이거 멍청하게 생겼어. 큰일 났네. 멍청하게 생긴 네. 걸 좋아하는 그렇죠. NJ. 맞아요. NJ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NJ 씨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엄청 탈식한 머리에다가 되게 화려한 이목구미에다가 의상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한
저 사실 톱스타로 나오기 때문에 예. 맞아.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혼자 되게 튀잖아요. 다른 분 캐릭터들 좀 일상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인데 그래서 NJ가 유독 튀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되게 솔직한 모습도 보인다는 맞아요. 거에서 네, 되게 까만 밤 하늘에 혼자 튀는 별 같은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뭔가 사랑스러운 그런 매력도 잘 느껴졌고 맞아요. 좀 호감 가는 캐릭터? 맞아요. 다른 역할들은 다 자기 속내를 얘기 안 하고 어찌 보면 좀 답답한데 다 숨기고 막 끙끙 앓고 막 이러는데 NJ는 직진이에요. 맞아요. 살짝 사이다를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내가 좋으면 해. 맞아요. 망설임이 없죠. 스케줄도 바로 빼고 갑니다 그냥. 맞아. 네. 자기가 나중에 힘들지어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첫 회 때 이제 그 연락을 안 받으니까 웅이네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데 굉장히 쿨하게 이제 음악 방송 이제 라이브 그 생방송을 앞두고 리허설 내 정도면 리허설 째도 되지 않느냐며 째고 가죠. 예. 근데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맞아. 다른 캐릭터랑 또 다른 사랑법을 보여줘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 짠해지는 캐릭터긴 해요. 뒤로 점점 갈수록. 예. 역시 화려한 데는 이면이 있다고. 네, 그것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연수가 소개팅을 한 게 계속 나와요. 이 회차 내내 나오는데 그 소리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3번을 잠수를 타서 그냥 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잠수 탔고 2번은 약속 잡았는데 그 갔다가 갑자기 갖고 이 때문에 맞아요. 그다음 3번째는 이제 연수네 회사까지 왔는데 안 나가서 아니, 너무했어 이거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4번째 이제 만났는데 그 상대방인 남자분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보려고 나서고 갑니다, 그냥. 예. 근데 좀 시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네. 나 같아도 그랬겠다, 약간. 아유, 진짜. 왜 그러냐, 약간 인격 논란. 그 정도면 진짜 어떻게 생겼나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 같아도 화나서, 저한테도 약간 사이다였거든요. 잘했다, 이러면서 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 또 장티남님이 거기서 이제 혼밥을 먹고 있습니다. 맞아, 남자 혼자 혼밥.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저는 장티남님도 무슨 그 소개팅 하러 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아니 근데 혼밥을 그런 그런 데서 잘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은 혼밥을 할 수 있게끔 생긴 데서 먹죠. 거기 혼자서 와인 시켜 먹고 하진 않죠. 예. 근데 역시 장티남님은 굉장히 놀랍게도 특별 출연인데 16회 내내 나오는 16회 내내 특별 출연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언제까지 나오나 싶었어요. 저는. 예. 아무튼 거기서 장팀장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바람 맞은 연수가 사실 바람 맞은 것도 아니에요. 자업자득이지. 그렇죠. 예. 뭔가 정의를 당한. 네. 연수가 이제 갑자기 이제 둘이 있으니까 그냥 뭐 합숙해도 되냐고 하면서 갑자기 와인도 뺏어 먹고 이제 하면서 그 2회에 하는 실수에 빌드업이 됩니다. 이렇게 쌓아지는데 근데 장 팀장님도 사실은 모두가 서브 남는지 알았죠, 처음엔. 맞아. 네. 한 3회까지만 해도 진짜 비중이 너무 크고 둘이 이어질 수 있는 껌딱지들이 막 있으니까 뭐야 둘이 뭐야 막 남녀가 술을 같이 마셨다는 거. 네. 맞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좀 의아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뭔가 특별 출연 너무 길게 했나?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우를 빼고 장도율 팀장만 보면은 사실은 딱히 그런 착각을 안 할 만한데 그러니까 장 팀장이 딱히 뭔가 그런 걸 하진 않았거든요. 뭐 연수한테 뭔가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그런 뉘앙스는 없었는데 배우 본체가 너무 잘생겨서 나라도 저렇게 둘이서 술 먹게 되면 나라도 뭔가 마음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 맞아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포스가 있어. 그래서 모두를 착각에 빠뜨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결국은 그 고 작가를 섭외하러 웅이네를 찾아가는 연수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이때 아마 띵동 하고 끝날 거예요. 네, 그 아직 물은 안 맞고. 문 얼굴을 마주쳤어요. 맞아. 문 딱 열고 끝나요. 그러면서 끝나고 에필로그로는 이제 대학생 시절에 그 놀이동산에서 헤어지는 이제 웅과 연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그거죠. 이제 노란색 커플이 들이고 있는데 이때 헤어지자 하니까 또 웅이가 찌질하게 또 그거 내 거라면서
그냥 벗어주고 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 옷장에서 은호가 옷을 찾을 때 맞아. 노란색 티셔츠를 맞아요. 발견했던 형 이런 그 것도 입어? 뭐 이런 커플티야 맞아요. 설마? 맞아. 그렇지. 그 아마 NJ가 집에 올 때 옷 꾸밀려고 은호가 옷 빌려 입으려 했을 때. 맞아요. 그래서 뭐 이미 계속 못 입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맞아. 거죠. 그렇게. 버려야지. 근데 한 번도 연수를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맞아. 웅이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 맞아요. 사실 그 물하고 소금도 계속 뿌리는 연습까지 한 거는 못 잊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에필로그 마지막에 그 노란색 풍선이 스마일 풍선인데 그게 풀샷으로 잡히면서 끝이 나요. 뭐지? 복선인가? 복선이라기보다는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그게 딱히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1회가 마무리가 되고 2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슬슬 가보겠습니다. 자, 2회는 그 인트로에서 그 정말 단골 연인 사이의 단골 질문 연수의 이상한 질문 만약에가 나오고 2회의 부제목은 1792일간의 썸머입니다. 이 드라마는 부제가 전부 다 영화 제목에서 따왔죠. 맞아. 500일간의 썸머에서 따와가지고 그 둘이가 만났던 1792일을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만약에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나는 대학 가고 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네가 나 몰래 미팅 나가면 어떡해? 그럼 내가 너 몰래 미팅 나가면? 안 되지. 만약에 내가 이대로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건 아플 때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교환학생으로 외국 나가게 되면 그럼 내가 취업해서 외국 나가면? 이게 그거였죠. 그 나무 아래에서 맞아요. 옆자리 그때 막 신발 들고 쫓아가는 그게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너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진짜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만약에 질문제 시리즈를 하는데 사실은 연수는 늘 불안한 거죠. 맞아. 확인받고 싶고.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웅이가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막 만약에 이대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열 안 나, 이렇게 때리고. 근데 그 행동과 옆에서 지켜주는 것 자체가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말로써 듣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난 너 없으면 안 돼.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맞아요. 웅이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또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아끼고 아낀 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말로 표현도 표현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도 좀 불안감이 항상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연수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오히려 연수를 떠나게 할까봐. 부담스럽게 할까봐?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자기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까지 말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진짜 결혼하자고 할 때 그 말을 하고 싶었나? 그러니까 웅이는 모든 것에 굉장히 신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니면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만약에 질문을 할 때 연수는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질문들인데 웅이는 또 만약에 타령이냐로 치거든요. 받아치는 걸. 부끄럽지 그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물어봤을 때 볼이 빨갛게 되는 그런 CG가 있었어. 아 진짜요? 맞아. 만약에라는 질문을 많이 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해봤습니다. 해본 것 같아요.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날랑말랑하는데. 뭔가 연인 사이에서 되게 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쯤 하게 되는. 그리고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오늘 너와 나의 싸움 여부가. 대부분의 경우에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나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로 시작한 2회고 2회가 이제 사건이 처음으로 이제 웅과 연수 지웅이 이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회에서 문 열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웅이 집에서 막 이제 좀 대립을 합니다. 뭐 왜 왔냐부터 해가지고 뭐 물도 뿌리고 하고. 물 뿌리는 씬 이거 전 좀 약간 통쾌했던 게 나도 해보고 싶다. 헤어진 연인 앞에서 누구는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맞아. 어떻게 저걸 실천할 수 있지? 저 놈도 보통 놈이 아니구만. 5년을
계속 연습했다. 생각하고 있을 때 5년 50번 연습했다. 은호한테 계속 연습했다고. 은호를 세워놓고 몇백 번을 계속 연습을 했던 거라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NJ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물론 이제 NJ가 들어오고 연수가 바로 나가요. 네, 맞아.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됐기 근데 때문에. 좀 묘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쵸? 연수는. 뭔가 너무 그 대스타가 음. 이제 웅이한테 관심이 있는 걸 단박에 눈치를 챘죠, 사실. 네, 뭐야 잘 나간다더니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명도 만나게 되고 이제 명장면 소금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금까지 뿌렸어 이거. 그러니까 소금 뿌리는 것도 바로 뿌린 게 아니고 나갔는데 네. 문 열고 쫓아가서 잠깐 촉촉촉 이렇게 네, 촉촉촉. 손이 너무 네, 손가락 3개를 사용해서 약간 고등어의 그 강고등어 소금 뿌리듯이 맞아 감칠맛이 너무 되게 찰지게 소금을 네, 맞아요. 얄밉게 보이려고. 맞아, 여기서 맞아. 웅이가 조금 유치한 행동을 많이 하는 맞아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하게 보일 수 있게. 맞아요. 착착착. 그래서 이런 장면들의 연속에서 계속 웅이를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결국 연수의 잘못으로만 헤어지게 됐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웅이가 너무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웅이 입장에선 그럴 수도 맞아요. 있어. 자기는 사실 영문도 모르고 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아. 맞아요. 그리고 이 소금 맞고 이제 가는 길에 연수하고 지웅이가 또 마주치게 됩니다. 5년 만에. 네. 네. 이게 그 뭐 오토바이 안 보고 가다가 맞아. 지웅이가 뭐 길 보고 남기라고 음. 땡겨주는데 5년 만에 본 것도 사실 지웅이가 그동안 피한 거죠. 뭐 짠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2회 첫 번째 사건은 거의 다 재회나 만남의 장면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맥주집에서 은하하고 소리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은호 그 너무 생활 맥주에서. 얄미웠어. 맞아. 생활 맥주. 네, 생활 맥주 이제 레시피 도둑질 하러 소리가 나는데 예. 뭐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예, 굉장히 얄밉게 뭐 알려드려요 뭐 하면서 은호 너무 얄밉다. 얄미운 맞아요. 연기 잘해. 그래서 뭐 이 웅이랑 두- 오래 살아서 닮았나 봐요. 은호한테 배운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이 둘이도 이렇게 볼 때부터 아 뭔가 나중에 뭔가 그 불이 붙겠구나 맞아. 이런 느낌을 주는 네, 그런 느낌의 첫 만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건 2는 이제 재회 후에 좀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은하하고 소리도 계속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팀장하고 연수도 그 드로잉쇼 관련해서 계속 봅니다. 계속 보고 요때 그 술 취해갖고 한 만행들이 기억이 나면서 꼬장 부린 거. 네, 그 대리기사님한테 이 아저씨가 차를 운전하고 있다며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귀여웠어 진짜.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겠어. 아, 진짜 귀엽잖아. 맞아요. 이 작품을 통해 사실 그 김다미 김다미 배우의 그런 사랑스러움을 모두가 느끼게 된 네, 그런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그리고 웅과 NJ도 계속 이제 소통을 하는데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만나러 갑니다. 그 음악 방송 리허설 리허설이 째고 그냥 갑니다. 진짜 잠깐 보고 가잖아요. 자 창문 내려가지고 왜 전화 안 받냐고 하고 네. 아니 그 바쁘신 분이 오셨냐 하면서 바쁘긴 한데 안 바쁘다는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리고 또 웅과 연수도 엘리베이터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또 대화를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이브 드로잉 쇼 하는 공간을 시찰하러 왔다가 예. 시찰이라는 표현은 너무 오이도하고 그냥 답사하러 왔다가 이제 마침 고장 났는데 또 연수는 굉장히 침착하게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데 와주세요 하는데 웅이는 그냥 좀 놀 쫄았어. 좀 쪼라하죠. 그래서 그 웅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얘는 아직도 이렇냐는 느낌으로 말을 해요. 니는 뭐 놀라지도 않냐 이러면서. 그래 넌 아직도 유치하냐? 이러거든 맞아요. 연수가. 그래서 그 대사 뭐였죠? 그 진지하게 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맞아. 감당할 수는 있었고 내가 진지하게 맞아요. 했으면 감당할 수 맞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또 티키타카를 하고 살짝 그리고 근데 그 대화가 살짝 연인 사이에서 되게 말도 안 되는 말 문제로 대화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답이 없는 문제로 이야기하는. 사실 답이 없는 문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둘이서 노는데 계속 말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웅이가 다큐를 찍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웅과 연수의 고교 시절 다큐를 계속 돌려봐요. 이제 그 박 PD 선배가 이제 휴면을 찍으면 어떠냐 다시 얘기를 했는데 지는 사실 환경 다큐를 찍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나오는 걸 안 좋아해요 얘는.
기본적으로. 왜냐면 자기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부러운 거를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찍으면서 자기가 찍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서 부러운 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지. 맞아. 항상 관찰자 시점에서. 그런데 이제 고교 시절 다큐를 계속 돌려보면서 이게 편집실에 돌려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조금씩 화면이 연수만 나와요. 처음에 둘이 나오다가 연수만 나오고 그거를 결국 이제 다큐를 찍으러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네 이렇게 시작이 되고 2회 에필로그로는 이제 다큐 촬영을 시작을 하는 장면으로 에필로그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때 네. 웅이 옷 되게 깔끔하게 입고 멀끔했어.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2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회로 이어지는데 3회는 내가 널 싫어하는 10가지 이유고 사실 부제는 내가 널 싫어하는 10가지 이유인데 그 인트로에서 내가 널 좋아하는 10가지 이유도 같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좀 킬링 포인트였어요. 진짜 저 이걸로 입덕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지 진짜 인트로 이 내용을 보면은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나한테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데 그 학교 다닐 때는 다른 친구들이 노트 필기 빌려달라 하니까 찢어버립니다 면전에서. 나도 이제 당황스러워. 없어. 그리고 대학교 때는 조별 발표 이름 빼버립니다. 발표하면서. 그 모두의 로망이죠. 버스 탄 놈들 다 제거하겠다. 그리고 또 둘이 술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뭐 웅이가 내가 너 데려다 줘야 하니까 그 네가 내보다 술이 센 걸 어떻게 아느냐며 맞아. 예, 술 다이를 칩니다. 그리고 승부욕이 너무 강하다. 이래서. 이겨야만 하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연수는 지면 죽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이겨야만 하는 삶이었죠, 삶 자체가. 그리고 대학교 시작이기 때도 이제 웅이 선배들이 웅이를 약간 얕잡아 보니까 굉장히 덤빕니다. 애 만만하니까 뭐 호구로 보냐고. 멋있어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미용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뽀글머리 시켜버립니다. 그 미용실 이모가 이 학생 너무 짧아서 안 되겠는데 하는데 그냥 해주세요 합니다. 앞으로 내 이상형이 이 머리가 어울리는 남자야.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반전이 그 뒤에 바로 나오죠. 노트 필기는 찢었는데 그거를 붙여가지고 웅이한테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술 먹고 결국 웅이가 져요. 죽으니까 지가 업고 집에 넣어줘요. 그리고 또 학생 그 선배들한테도 결국은 이제 챙겨주는 거고, 사실 진짜 마지막은 그거죠. 슈퍼 벚꽃놀이. 그러니까 벚꽃놀이 보러 가자 했는데 그 무슨 뭐 낭만이 없어요 이랬어. 이거는 그냥 그런 유기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네 알바하고 와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확 캐치면서 이거는 진짜 낭만적이잖아요. 연출이 진짜 맞아요. 미쳤어요. 이거는 근데 뭔가 이런 일은 남자가 여자한테 해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깨준 것 같아요. 근데 다 깨면서 이렇게 착. 맞아요. 저 이 장면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가 드러난 장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스쳐가듯이 얘기한 거잖아요. 벚꽃 보러 가자는 거.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벚꽃놀이를 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연수가 얼마나 웅이를 사랑하는지 너무 잘 느껴졌고, 맞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기억들이 하나쯤 있었지라는 그런 해상이 아련하게 맞아요. 들면서 너무 좋았던 장면이에요, 진짜. 맞아요. 이 드라마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맞아요. 슈퍼 벚꽃놀이가. 너무 그 사소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너무 잘 드러냈었어. 그러니까 그림도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뽑아서 휙 던지고 한번 휙 이렇게 패시잖아요. 맞아. 귀여워. 확 하면서 봤다 벚꽃. 귀여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연애 초반에만 그쵸. 가능한 일은 이걸 매년 하면은 그러니까 첫 해 때 가능한 일이죠. 맞아. 이때가 이제 20살 때 사건들일 거예요. 맞아. 그리고 또 봄이라는 그 환경, 5월, 계절. 3월, 4월? 그것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맞아요. 아무튼 굉장히 약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느냐는 장면이에요, 진짜. 맞아, 어떻게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 진짜 안 좋아할 수 없을 거예요. 못 있지 이러면 진짜. 맞아. 누가 이렇게 해줘. 아마 시청자들이 국연수를 사랑하게 된 이유도 맞아요. 설득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러면서 누구나 이제 누군가 한 명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와 유사한 걸 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맞아요. 있나? 뭐 복권놀이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지나갈 법한 건데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해주는 거. 또 뭔가 그래서 연인 사이에 복권놀이 보러 가는 또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그치. 꼭 한 번은 보러 가야지. 그런 기억도 막 떠오르게 만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가 되고 사건 첫 번째는 이제 운과 연수의 다큐 출연의 결심을 하는 거를 좀 확신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와요. 일단은 그 소리나 지웅이나 은호가 계속 설득을 합니다. 찍으라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 처음에는 이제 그냥 흘러 넘기다가 계속 주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고교 시절 다큐를 다시 봅니다. 둘이가 집에서. 예, 둘이서 보면서 좀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추억에 잠기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자기가 댓글들을 보는데 저는 그 댓글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청춘이 이런 거였지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라고. 그 이게 고교 시절 실제로 다큐. 그 다큐 댓글에 있었던. 네, 맞아요. 그 실제로 있었던 댓글. 그 실제 EBS 모델이 다큐. 된 다큐에서. 네. 네. 거기에 있었던 댓글. 맞아요. 사실은 이 드라마가 하고 나서 이 롤모델이 됐던 그 남고생 2명들이 다시 재소환이 돼가지고 그 다큐도 사실 역주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큐 그 역주행이랑 이 소재도 너무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에 맞아요. 맞게 트렌드에 진짜 맞게.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느낌을 너무 네.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쇼미더머니 나왔던 사람을 인터뷰를 다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사실 사건을 발화시키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사건을 발화를 시킨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억지로 음. 발화되는 맞아. 드라마도 많거든요. 맞아. 보면.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뭔가 다큐멘터리를 다시 찍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인물들이 나레이션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드라마 맞아요. 이 드라마 나레이션, 그러니까 회차마다 내레이션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레이터의 관점으로 회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계속 저는 다큐멘터리인가 실제 인물들의 맞아. 이야기가 이게 좀 혼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액자식 구성이죠, 쉽게 말하면. 다큐멘터리 안에 다큐멘터리가 들어가 있는 느낌. 드라마 안에 다큐멘터리가 있고 그 다큐멘터리 안에 또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맞아. 그 나레이터도 존댓말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몰입하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회차별로 내레이터가 누구였는지도 파악하면 더 좋았을 건데 1, 2화는 아마 웅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웅연수인데 지웅이 시점도 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NJ 시점도 2개 정도 나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둘이가 조금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동네에서 자꾸 마주칩니다. 뭐 슈퍼에서 마주치는데 뭐 봉투 찢어져가지고 뭐 담아주고. 예. 그러니까 차마 모른 척을 못해요 또. 이렇게 이제 둘이가 다시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또 마주치면서. 서로가 신경 쓰고 있다. 네,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고 이제 서브 캐릭터 간에 이제 주변 인물 간의 좀 관계도 조금씩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채란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지웅 선배 얘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이게 3회구나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그 박 PD가 그 고등학교도 얘기 좀 해줄까 하니까 되게 궁금한데 안 듣고 싶어 하는데 되게 궁금한 게 티가 나게 심심하시면 하셔도 돼요 하면서 되게 귀여웠어요 이런 게. 네. 그리고 NJ도 자꾸 이제 웅이에 대해서 생각이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리고 웅이가 이제 그 딜을 하죠. 그 다큐멘터리 찍으면 라이브 드로잉에 출연하겠다. 그러니까 집단에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맞아. 이것도 복수라고 진짜. 난 진짜 2명이 어떻게 다큐멘터리를 다시 찍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있나. 대체 나 같으면 저런 주인공이면 나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헤어진 연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회사에서 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채용이 성격이 처음부터 사이코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소금 뿌리고 막 이러면서 그 성격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게 만든다는 거. 그게 너무 진짜 뛰어난 캐릭터 설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소심하다면 소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성격으로 남이 불행한 걸 보기 위해서 나까지 불행해지고 이런 게 뭐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 채용이라면.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앞에서 그런 웅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인 거죠. 네. 또 앞에서 그러니까,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 없이도 잘 살았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 박수를 쳤어요. 이 나의 궁금증을. 자연스러운 빌드업. 그래서 처음에 인사해주세요 할 때 인사하면서 피식 웃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원래는 되게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데 세상 멋있게 신경 쓰고 나와가지고. 그날만. 네.
해서 웅이의 굉장히 귀여운 면모를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다큐를 출연한 게 확정이 됩니다. 3회에서. 그리고 에필로그는 대학 시절에 이제 이별을 하는데 이건 이제 연수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맞아. 그 이별을 했는데 힘들지 않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힘들어 보여서 소리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 괜찮나 하면서 예, 계속 시켜보는데 끝내 이제 안 보여주다가 집에 가서 할머니도 집에 없는 거 확인하고 울어요. 화장실에서 물 그것도 물을 틀어놓고 틀어놓고 끝까지 올라와서야 세면대 맞아. 가득 차오르서요. 근데 되게 펑펑 울더라고요. 진짜 펑펑 울어요. 근데 오. 그것도 되게 막 뭔가 공감 가는 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나 혼자 샤워기 물 틀어놓고 근데 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나서야 울음을 터뜨린다는 그런 것도 꾹꾹 참고 있던 그 그쵸. 감정들 흘러 넘친 거죠, 말 그대로. 너무 시각적으로도 음향적으로도 맞아요. 너무 잘 조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소리가 안 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는 씬에서. 그러니까 이 소리가 되게 연출이 진짜 좋은 게 맞아. 묵음을 굉장히 잘 활용해요. 이때 근데 왠지 연수는 소리를 참으면서 울었을 것 같아. 먹으면서 네. 울었을 것 같아. 맞아.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 장면이 나오면서 내리시에 나와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로. 진짜. 근데 이 씬에서 이 3화에서 그게 나와요. 헤어질 때 내가 버릴 수 있는 거 너밖에 없어. 아, 맞아요. 이게 3화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웅이는 이해하기를 힘들지. 나 이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나만 버린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연수는 진짜 가진 게 난 너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버릴 수 그거까지 있는 게 없는 거죠. 가진 게 나의 없으니까. 전부가 그, 채용이었다. 내 전부는 너지만 지금 상황에선 너를 버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나의 안타까운 모든 상황. 거를 버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 연수 입장에서. 맞아요. 그게 둘의 오해가 또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막 헤어질 때 뭐 내가 나 혼자 헤어졌어? 나 혼자 잘못했어? 맞아.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웅이는 어쩌면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근데 또 저는 전체적으로 다 채용의 시점으로 전 느껴졌거든요. 3화, 4화까지는. 그래서 4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캐릭터들의 성격을 조금씩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4회로 가는데 4회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소년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레전드 장면이 또 인트로에서 나옵니다. 비 오는 날 이제 학교 정자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뒤에 이제 거의 오마주 되는 장면이 나와요. 뒤로 가면은 맞아. 9회쯤에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또 그 박 PD가 이제 현역 시절에 그러니까 그 거의 찍던 시절에 같이 찍다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학교 정자로 피했는데 뭐 테이블 놓고 배터리 놓고 와서 배터리를 가지러 잘 가서 비우죠. 나이스.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좋은 묘한. 장면이 나오죠. 묘한. 또 웅이는 지단의 남자라고 또 뭐 옷 벗은 지가 추웠다고 이 풋풋한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근데 또 서로의 기억이 다르다는 것도 맞아요.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웅이 시점으로 보여주고 뒤에 연수 시점으로 나올 거예요. 이 뒤 태차에. 그리고 그 뒤에는 지웅이 시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결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때는 그냥 웅이 시점으로만 나와가지고 그 뽀뽀를 하는 것도 안 나와요. 여기선 안 네. 나오죠. 처음에는. 나오진 않는데 그 맨 뒤 그 인트로 맨 끝에 그게 나와요. 그 뽀뽀를 하려고 그 손이 딱 하면서 카메라가 미쳐지는데 카메라 앵글 안에 사람이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지웅이에요. 오지마. 왜 하필? 네, 그때는 사실은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웅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누가 봐도 지웅이잖아. 그쵸, 누가 봐도 지웅이죠. 정황상. 뒤에 이제 지웅이가 그 자기 시점으로 보는 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찢기죠. 이게 저는 한 장면을 3명의 시점으로 보여준다는 맞아요. 거는 되게 진짜 신선했죠. 그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맞아요. 맞아요. 기법이다. 영화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는 또 영화보다 훨씬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하나로 더 다양한 캐릭터들의 맞아요. 감정이입도 되고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씬에서 웅이가 그날은 이상하게 맞아요. 그날은 맞아. 연수가 자꾸 이상하게 굴고 웅이한테는 연수는 항상 이상했던 그렇죠. 것 같아. 자기랑 너무 다르니까. 그 만약에 그 씬도 이상하게 만약에를 자꾸 물어본다. 나한테는 약간 이상한 존재? 좀 많이 다른 존재?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또 보여지는 거. 맞아요. 아무튼 그렇고 요것도 결국 지웅이는 관찰자예요. 여기서도 멀리서 관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가 시작이 되고 이제 사건 첫 번째는 그 리와인드 다큐가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림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서로 나는 억수로 세다를 보여주려고 용을 쓰거든요. 여기서 연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약간 동물들이 보면은 되게 막 부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보이려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이러면서. 병아리가 그거구나. 맞아. 네.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제 뭐 지웅이나 채란이나 그림 안 나오죠. 이러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각이 안 나오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답답하니까 그 지웅이가 회의를 소집을 해요. 웅이네 집에서 웅이랑 지웅이랑 연수랑 채란이랑 이제 회의를 하려고 모았는데 맞아. 작업실에 연수가 먼저 가가지고 뭐 그 구경을 하다가 작업실 구경해도 되지 하고 구경을 하다가 작업실에서 고교 시절에 자기가 망친 그림을 보는데 고개 뭐 버린다더만 고쳤네 하면서 거기서부터 사실 계속 못 잊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 바로 직전 씬에 웅이가 그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맞아. 꿈인가? 저는 잠을 깊게 잘 들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연수 근데 꿈에 나왔어도 이거 못 잊으니까 아직 그렇죠. 살아나니까 얼굴을 이렇게 만지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것까지 딱 잘 보여주는 씬. 맞아. 너무 마음 아팠어요. 맞아요. 그러고 근데 결국 여기서 서로 또 막 그 좀 강하게 말을 해가지고 또 뒤에 또 후회를 합니다. 그 뭐 그림 얘기하다가 뭐 그림을 망친 것뿐만 아니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진짜 엄청 엉망으로 웅이가 일하면서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속마음이 앞에 나와요. 하지만 이 대사가 망쳤다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또 나오죠. 맞아. 뭐라고 했어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맨 마지막에 더블 캐스팅인 거를 알고 이제 오해를 해서 웅이가 연수한테 이거 봐, 내 인생을 망친 건 항상 너야 이렇게. 맞아. 그리고 뒤에 연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헤어진 게 다 나 때문이었어도 앞에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레이션 나오면서 진짜 이 대사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웅이는 계속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를 듣고 나서 결국 연인 사이의 문제는 서로의 그걸 나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놀랐던 그런 장면이었어. 모든 인간관계의 트러블은 쌍방이죠. 일방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집 후 그러니까 이게 소집은 사실 얘기를 보니까 얘기 안 해요. 회의는 그냥 분위기를 보니까 이해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냥 빨리 하는데 그 퇴근하는 차 안에서 이제 웅과 지웅과 연수의 관계를 세련이가 떠봐요. 맞아. 네,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국연수 씨 그때 인기 많았느냐 하면서 뭐 인기 많았지. 근데 애들이 뭐 무서워서 뭐 다가가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 하고 그리고 조금씩 채아란이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서. 지금 선배도 인기 많아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갑자기 인턴이 나오죠. 그리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얘 다시 보내 막 이러는데 나 좀 마음 아팠어. 면전에다 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퇴근을 못했는데. 맞아요. 근데 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챙겨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 밑에 있을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느낌? 안 그래도 지금 골치 아픈데 이 신입까지 가르쳐가면서 그렇죠. 하기가 벅찬 거죠. 그리고 지웅이는 원래 사람한테 마음을 잘 안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성장 과정 자체가. 이거 뭐 뒤에 나오지만은 늘 항상 웅이를 부러워하면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웅이를 부러워하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은 라이브 드로잉 쇼의 행사가 좀 진척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섭외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리셉션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일단 누아 작가와의 그림 표절 논란 얘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웅이한테 돌면서 좀 티는 안 내지면 힘들어 하죠 당연히. 난 이때 연수가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던 장면이 마지막 계속 수많은 메시지를 지었다가 썼다 하다 마지막에 나는 너 믿어 하려다가 마지막 결국은 지우는. 맞아요.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 NJ가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옷이나 사야 되고 뭐 파티를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 근데 뭐 전야제 입어야 같이. 될지. 그러니까 그냥 그 개인 쇼핑을 합니다. 근데 NJ가 자기 돈 많고 부자인 거를 숨기지 않는 것도 맞아요. 되게 그게 좋았어요. 그것도 매력 있어. 뭐 저는 뭐 집에 다 갖다 줘요. 집으로 다 올 거예요. 그렇지만 떡볶이를 먹는다는 거. 근데 자기 입으로 화려하고 막 이래서 안 먹을 것 같지만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식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막 가식이 없고 허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가 가진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으스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매력 있어. 맞아요. 그렇게. 근데 사실 NJ가 좀 아쉬운 게 너무 다가가다가 훅 빠지는 느낌이라서 이제 중반부가 지나가면서 그치.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긴 하죠. 근데 또 이 장면 전에 NJ가 텅 빈 엄청 고층의 집에서 혼자 누워가지고 그 웅의 그림을 보는 거 뭔가 그림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도 좀 공감이 됐어요. 맞아. NJ는 늘 외롭게 나와요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집에서도 늘 혼자고 뭔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웅이하고 친구 관계로도 만족을 하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진짜 없기 때문에. 또 사람 일을 모르는 거야. 일단은 옆에 있으면 또 이게 사람 일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라이브 드로잉쇼 사전 파티에서 이제 연수와 웅과 장 팀장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아 작가도 만나요. 근데 누아 작가가 다름이 아닌 또 고등학교 친구예요. 맞아. 도발하는 누아.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그 웅이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림이 베끼기 시작했죠. 그 누아가. 이 친구의 본명은 안 나와요 작품에서. 맞아요. 네. 왜냐면 웅이가 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그쵸? 무시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이 누아 친구는 굉장히 열등감이 안 내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웅이가 자기를 조금 경쟁 상대로 생각해주는 걸 바랬던 거예요 늘 학생 때부터. 왜냐면 자기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웅이한테 안 된다는 거를. 살짝 1인자와 2인자의 그런 느낌일까요? 살리에르 증후군? 약간 그런 느낌? 그래. 그러니까 천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죠. 그래서 도발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뒤에서 얘기하는 그 장 팀장하고 연수하고 또 그 외국 그 관계자 하고 얘기하는 걸 듣다가 이제 더블 캐스팅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그 연수가 속인 거라고 오해를 하면서 그 알고 계셨습니까 구견수 팀장님 하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고 에필로그 때 여기 나오네요. 그 정자에서 장면이 그 미쳐진 카메라에 지웅이가 잡히는 거. 네. 그리고 채란이도 지웅 선배도 구견수 씨랑 친했어요. 이때 뽀뽀한 거죠. 했죠. 정자에서. 네, 보여주진 않아요. 보여주진 않았어.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기서 손이 가까이 가면서 카메라 미치는 것만 나오죠. 유추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뭐 옛날 영화에서 그 물레방 하더라. 불에 클로즈업 되고 그런 느낌. 갑자기 연못에 개구리가 깨굴. 근데 뒤에 뽀뽀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해요? 제 기억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사귄 했나? 거지 그럼? 이때 사귄 거.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예, 아리까리하네요. 그리고 채란이도 지웅 선배가 인기가 많았냐고 물어보진 않았네요. 지웅 선배도 구견수 씨랑 친했어요 정도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초기 발동을 한 거죠. 지웅 선배가 옛날부터 구견수 씨를 좋아하는구나. 눈치는 참 빠르단 말이야. 눈치는 빠른데 행동력이 없죠. 채란이 시그니처는 편집실에서 그 빼꼼히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는 게 시그니처.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요. 뭔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일상 밥을 이제 챙겨갖고 와요. 오는데 그 창 너머로 빼꼼히 보면은 편집을 하고 있는데 화면 안에 연수만 있어 항상. 그리고 지웅이도 그렇게 답을 해요. 구견수 씨랑 친했어요라고 하니까 글쎄 예전에도 지금도 관찰자 정도. 맞아.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근데 뭔가 다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관찰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좀 어른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전 그 청춘시대 드라마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나만의 세계에서 깨지는 그런 느낌. 근데 지웅이는 어렸을 때 너무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알았죠. 그랬다는 게 너무 초등학생 짠한 때부터 것 알았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줄을 잘못 써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웅이 뒤에 지웅이가 서는 바람에 항상 이제 비교가 되는데 학교에서는 지웅이가 우등생인데 그 밖에서는 모든 게 웅이가 행복한 거죠, 사실. 맞아. 그리고 막 웅이는 뭔가 인기 있었어. 반찬도 좋고, 그쵸. 애 뭐 부잣집이니까. 부잣집 아들이고 와 이러니까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고. 맞아요. 근데 지웅이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외로웠죠. 맞아요. 그리고 막 그게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이 표절 이슈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려고 했다는 게 이 예술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너무 열받는 거. 진짜 표절 이슈를 이용해? 그때 막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 미팅할 때 막 그랬잖아요. 장도율 팀장님이.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고한테 대놓고 막 무례하다 무례할 수 있게 막 제가 둘러가는 물어보잖아요. 성격이 아니라서 하면서. 왜냐면 저희도 리스크를 감당을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놓고 뒤에서는 이 표절 이슈를 이용하려고 둘이 붙여놨다? 역시 사이코네. 사이코패스 맞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오로지 자기 쇼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거죠. 진짜요. 무조건 일. 그래서 국연수랑 비슷하면서도 닮은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아마 잔 팀장도 좀 결국은 연수하고 비슷한 성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얘가 꽤나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막 사과하셔야 될걸요. 막 그 나오잖아요. 뒤타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사회 내용이고 사실 딱 사회까지가 진짜 딱 전개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 전체적으로. 요까지가 이제 인물들 다 소개되고 인물들의 관계가 다 소개가 되고 이제 드라마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는 딱 교두보. 이 뒤로부터 이제 다큐가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때까지는 이제 과거의 주인공들과 현재 주인공들을 파악하는 시간 정도가 1, 2, 3, 4회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되게 길게 나오네요. 딱 1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또 이 드라마에서 놓칠 수 없는 게 최우식 배우와 김다미 배우의 그 전작 마녀에서의 맞아요. 관계성. 그래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됐죠. 마녀를 보신 분들이 이 둘이가 어떻게 그 멜로를 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너무도 상반된 캐릭터들이어가지고 그쵸? 그때는 진짜 서로 죽이려는 캐릭터들이었고 네. 지금 또 갔다 보면 또 케미가 또 잘 맞아. 그림체가 맞아요. 비슷한 맞다는 느낌. 게 네. 이거 재밌는 게 둘 다 안 크게 생겨서 큰 사람들이라서 키가 엄청 네. 크고 엄청 커요. 최우식 씨도 183, 4가야 될 거고 김다미 씨도 171 이러니까 되게 키가 엄청 큰데 크던데. 네, 되게 팔다리가 귀엽게 되게 생긴 사람들이 되게 키가 크니까 얼굴만 애기 페이스고 막 팔다리가 엄청 높은 거 그래서 그거나 좀 괴이감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회차 얘기는 다 했고 이제 뭐 조금 남은 얘기도 조금 하다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막 웅이 보면서 웅이처럼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MBTI가 뭘까? 웅이 MBTI? 연수의 MBTI와 웅의 MBTI는 뭘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MBTI 주기? 저는 사실 MBTI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E하고 I만 그걸 알지. 그러니까 외향, 내향. 나머지 뒤에 세 글자는 뭘 의미하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I이긴 할 것 같아. 둘 다 내향형이긴 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아니. 근데 저는 내가 너를 싫어하는 10가지 이유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연수의 이 양면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거에서 MBTI로 정의되더라도 그거나 또 다른 면을 누군가한테는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MBTI가 다는 아니라는 걸 너무 MBTI에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분명 싫어하는 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만큼 뭐 분명 다정할 테니까. 그렇죠. 전 MBTI 맞춰보기 이런 것도 그냥 재미삼아 해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는 최근 드라마에서 그런데 좀 지난 드라마는 이 등장인물들이 지금 현재 2022년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 드라마는 바로 최근이니까 그게 안 되는데 전에 했던 이제 뭐 쌈마웨이나 뭐요 2017년쯤에 한 드라마 벌써 시가 5년 흘렀으니까 지금은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실 이 드라마는 그 결혼을 한 걸로 나오고 끝이 납니다.
맨 마지막이 아니고 그 특별 방송에서 종방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둘이 아닌가 막 마지막에 결혼한 걸로 나오나? 엔딩이 결혼한 걸로 안 나온다. 봤어요. 진짜 스포다.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 이 드라마는 엔딩이 어차피 보이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뭐 다 행복해지고 끝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 나 같으면 이 다큐 찍었을까? 내가 고등학생 학생 때. 때. 근데 맨 처음에 찍을 때는 사실 그 웅이나 연수나 자기가 찍고 싶어서 찍은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연수는 출연료 때문에 찍은 거고요, 사실. 웅이는 아버지. 그 집에서 하라고 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찍은 건데. 떠밀려서 했지. 그래도 떠밀렸다고 하더라도 찍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 들긴 해요. 어떠세요? 찍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다큐멘터리 재출연할 때 그거 지웅이가 설득하는 장면 있잖아요. 당신의 가장 맞아. 아름다웠던 순간을 기록해본 사람은 이거 설득하기가 더 맞아요. 쉽다. 맞아. 너는 그걸 눈으로 경험해봤잖아. 저는 21살 때 방송에 짧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6분 정도이긴 한데 그거를 지금 또 돌려봐요. 재밌더라고요. 지금 다시 봐도. 그래서 저 때 진짜 얼굴이 확 다른 게 보여요. 되게 순수하고 이런 게 보여가지고 저는 분명 찍을 것 같아요. 경험해본 사람이어서. 저는 사실은 20대가 계속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살부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웅이 연수처럼 전 국민이 아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찍 때 히트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을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웅이랑 연수도 그런 상황이 좀 겪잖아요. 극 중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알아본다거나. 맞아. 그런 게 사실은 이 성격을 가진 웅이한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 원래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은 웅이가 자신의 정체를 안 밝히는 컨셉이었잖아요, 원래. 맞아요. 약간 라이브 드로잉 때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다시 찍는다? 그건 좀 놀랍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웅이는 왜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을까요? 글쎄요. 부모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나? 피곤해 보인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고원이는 그냥 타고난 천성인가? 그럴 거 타고난 천상 아닐까요? 조용히 살고 그냥 여유 있게 사는 게 맞아. 자신의 꿈이기 때문에 누워서 나뭇잎 사이를 바라보면 누워서 그게 책 꿈인 보고, 사람이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태생이 한량의 성향이 아닐까. 맞아요. 근데 뭔가 연수랑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조급함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웅이가 자기 부모님을 보면서 연수랑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 빼고 다 바쁘게 살잖아. 다 열심히 사니까. 저렇게까지는 하기 싫다요. 이런 거니까. 또 타고난 그 상황 자체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그리고 있을 사실 것 같아요. 웅이 부모님이 너무나 완벽한 부모님이라서 주어진 진짜 환경이 너무 사랑으로만 키운.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어요. 웅이 부모님 웅이한테. 그냥 건강만 해라 해요, 진짜. 그러니까 뭘 시키지도 않고 물론 이제 뭐 배추 날라라 이런 그냥 잔소리 같이 하긴 하지만 그게 부담을 주는 멘트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성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득 받고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자기가 진짜라고 인식을 못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항상 그 뒤 내용이지만 웅이는 자기가 친한 아들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친아들에게 하는 사랑을 내가 대신 받고 있다. 그러니까 대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게 나와요, 내레이션이. 정말 대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연수한테 받는 사랑을 진짜 그렇죠. 유일한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물론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오로지 나를 향한 사랑은 아닌 거 자기가 아닌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친아들을 못 잊은 거하고 웅이를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웅이 본인은 맞아.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친아들한테 쏟는 사랑을 나에게 대신 쏟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있네. 근데 이제 부모님 말고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이 연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연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고. 그치.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까지 얘기를 길게 했는데 뭐 간략하게 뭐 소감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참 1, 2, 3회인데 4회씩 끄니까 딱 1시간 나오네요. 드라마가 얘기가 참 할 게 많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닉네임을 못 외워가지고 예, 그냥 순서대로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 이거 리버. 리버 강씨라서 리버인데 네 그의 우리는 저는 딱 이번에 이것 때문에 봤거든요. 이런 대화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드라마 자체를 도전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사람인데 너무 장기간이다 보니까 네 청순시대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네. 그 정도로 근데 명작이고 끝까지 보고 싶게 만드는 매화가 진짜 계속 사건들이 발생하는 게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잘 짜여진 작품이고 그리고 진짜 고등학생 때 10년 전이죠. 10년 전과 그 10년간의 그 세월을 플롯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와 정말 이거는 연출가 작가분들한테 정말 맞아요. 박수를 쳐야 된다. 과거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딱히 불편하게 느끼지 맞아. 않거든요. 또 연애 며칠째 이런 게 계속 맞아요. 뜨잖아. 맞아요. 그런 것들도 연애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인식하게 만드니까 되게 전체적인 저의 연애사도 한번 훑어봤던 그런 좋은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어서 한번 네. 들어보세요. 예. 저는 약간 그 내면에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많이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주인공들이 막 솔직하게 이야기를 막 내뱉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고 안에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꿍꿍해 있는, 그쵸. 꽁쳐놓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면 좀 더 공감할 것 같다. 다른 드라마에서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색감에서 주는 이런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추억하게 하는 그런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색감들을 너무 잘 쓴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았고 또 하나는 그 전 연애사들을 기억나게 한다고 해서 저도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데 저 그림 그리던 남자친구가 생각이 그림 그리던 남자친구가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뭐 지금 잘 사냐? 고 작가만큼 잘 컸을까? 이런 생각하고 하지만 나는 다시 만나도 안 만나. 난 얘네랑 달라. 이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또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똑같은 드라마를 보는데 각자 보는 그쵸. 관점들이 다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인물을 이해하는 이런 태도들도 다른 거 보니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영화나 다른 매체에서 좀 보기 힘든. 예. 그러니까 자기 경험하고 일체화하는 경험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맞아요.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 영화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은 이렇게 좀 물론 또 평범하다고 얘기는 그렇긴 하지만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비현실적인 얘기나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 얘기만 나와서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얘기는 영화화가 잘 안 되죠, 사실. 실화 기반이라 하더라도 뭐 얼마 전에 개봉한 뭐 킹메이커 이런 것도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거대한 사건. 예, 너무 큰 거인들 얘기를 위주로 하는데 이렇게 이제 헤어졌다고 소금이나 뿌리는 이런 찌질한 인물들 얘기를 볼 수 있는 건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멜로물도 되게 보통 과감해요. 죽을 병 걸리고. 무슨 뭐 알츠하이머 걸리고 무슨 뭐 드라마도 옛날에 뭐 나랑 뭐 밥 먹을래 뭐 죽을래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시대가 지금에 오면서 드라마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매체가 된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드라마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여서 드라마를 보는데 시간을 쓰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작품만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넘버원 드라마로 바뀌었습니다. 밀어냈어요. 정말요? 2가 그럼 이제는 원래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 했어요. 네. 좀 그런 감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저는 소리를 굉장히 잘 이용한 드라마거든요. 맞아. OST도 정말 훌륭하고. OST가 너무 좋고 그 묵음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정지시키고 소리를 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뜸을 잘 들였어요. 감정을 나타낼 때. 맞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답답한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그런 소리로도 표현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소리를 빼면서 주인공들이 좀 고뇌하는 것을 같이 고뇌하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보다 연출을 더 이름을 먼저 찾아본 드라마예요. 굉장히 이 드라마를 찍은 감독님들의 다음 작품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요까지 저희가 얘기를 거의 70분, 80분 그 나누었는데 이렇게 그의 우리는 1, 2, 3, 4회까지 얘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어떻게 뭐 계속 이어서 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약간 체험판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듣고 모르겠어요. 싶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을. 예.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제가 재밌어서 한 번 더 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의 우리는 드라마 굉장히 좋은 드라마고 같이 보신 분들은 또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공감도 하시고 댓글 통해 가지고 나도 이런 게 있었다 해주시면은 또 재밌게 소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